할머니는 내게 시골에 있는 반쯤 무너진 집을 유산으로 남기고 오빠 종현에게는 수도에 있는 3룸 아파트를 남겼다. 남편 지우는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며 집에서 쫓아냈다. 나는 시골로 향했고 그 낡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공기에는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지는 그 긴장감이 심장의 박동에 맞춰 점점 더 강하게 가슴을 조여오는 걸 느꼈다. 공중 사무실은 답답했고 낡은 종이 냄새와 곰팡내가 섞여 있었다. 마치 이곳엔 과거의 그림자만이 머무는 듯했다. 마른 체형의 엄격한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는 혜린 여사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할머니였다. 오빠 종현은 민지 옆에 앉아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 있었고 얼굴에는 자만이 묻어났다. 그는 늘 할머니의 총애를 받았고 수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반면 민지는 그의 옆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다. 조용하고 수수하며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 그녀는 항상 자신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꼈다. 마치 자신은 오빠의 눈부신 삶에 불과한 배경처럼. 서울시 예천구동 아파트는 내 손자 김종현에게 남긴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판결문을 읽는 듯 건조하고 무표정했다. 종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민지를 향해 경멸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할머니가 종현을 사랑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어딘가에 정의가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래촌에 위치한 시골집과 그 부속 건물 및 땅은 내 손녀 김민지에게 남긴다. 순간 민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자래촌 오래된 반쯤 무너진 집, 그녀는 그곳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아주 어릴 적 단 한 번 가본 적 있을 뿐이었다. 이건 실수야. 잘못된 유산 배분이야. 이 허물어지는 집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종현은 소리내어 웃었다. 야 민지야,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할머니가 너한테 뭔가 대단한 걸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이건 위로상 정도는 되겠네. 그 낡은 집에서 뭐 할 거야? 장작이라도 패.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문이 막혔다. 분노와 수치심이 목을 조여왔다. 왜 할머니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정말 자신이 그렇게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걸까? 그래서 시골의 허름한 집 하나만 남긴 걸까? 유언장이 다 낭독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흘러갔다. 종현은 만족한 얼굴로 일어나며 말했다. 그 패가 빨리 팔아라. 안 그러면 재산세에 허덕일 테니까. 변호사는 민지에게 집 문서와 열쇠를 건넸다. 그녀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남편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짜증을 내며 물었다. 그래서 어땠어? 민지는 그에게 유언 내용을 설명했다. 지훈은 말없이 듣더니 점점 얼굴을 찌푸렸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폭발했다. 시골집?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민지야? 너는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있냐? 항상 문제만 일으켜. 서울 아파트는 기회였어. 그런데 넌 뭐야? 고물덩이 하나 받아오고? 넌 진짜 재수없는 여자야. 그의 말은 종현의 비웃음보다 더 깊이 그녀를 찔렀다. 민지는 늘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왔고 지훈을 지지해 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상 무능하다고, 돈 못 번다고 타박했다. 지훈, 제발
그녀가 겨우 말을 꺼내려 했을 때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 너랑은 끝이야. 네 무능함에 이제 질렸어. 짐 싸서 나가. 민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돈도 지지도 오직 낡은 집 열쇠 하나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절대 지훈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약함을 즐겼으니까. 그녀는 짐을 챙겨 그들이 함께 살던 월세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여기서 멀리 떠나자. 이 거짓과 배신에서 벗어나자. 그날 밤 민지는 깊은 고민 없이 자래촌행 버스표를 끊었다. 그 시골 마을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었다. 숨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여정은 길고 지루했다. 버스는 요철에 흔들렸고 창밖으로는 회색빛 풍경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민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따뜻했던 그 눈빛, 조용한 목소리. 어쩌면 그 낡은 집 안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해줄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버스가 자래촌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을은 조용했고 시간이 멈춘 듯 황량했다. 오래된 집들은 페인트가 벗겨진 채 기울어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민지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리 나무들에 둘러싸인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 집이었다. 마치 모두에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그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안했고 외로웠다. 저 낡은 집 안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외관은 마치 과거의 유령 같았다. 낡은 페인트, 삐걱이는 덧문, 잡초로 뒤덮인 마당. 모든 것이 황폐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도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이곳을 계속 손질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풍겼지만 곰팡내는 없었다.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단단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낯선 얼굴들이 담긴 사진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엔 어떤 가족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방을 둘러보던 민지는 집 안깊숙한 곳에 작고 낡은 창고문 하나를 발견했다. 벽과 거의 일체화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녹슨 자물쇠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힘을 주어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방 하나 가득 책이 가득한 비밀의 공간이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책장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책들은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가득했다. 어떤 책은 가죽 표지에 금박이 있었고 어떤 것은 단순한 종이 커버였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은 없었지만 벽면에 작은 통풍구들이 있어 공기는 순환되고 있었다. 민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그녀는 전혀 몰랐다. 할머니가 이런 거대한 서재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녀는 단순히 시골 밭일을 하며 사셨던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방은 그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다. 지성, 교육, 지식에 대한 갈망. 그것이 숨쉬고 있는 방이었다. 민지는 안으로 들어가 책등을 손끝으로 훑었다. 낡은 가죽의 거칠고 부드러운 질감, 종이의 차가운 표면.
오래된 책 냄새는 마치 다른 세계로 그녀를 데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독서광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책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어떤 책은 한국어였고 어떤 책은 외국어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웠던 불어와 독일어를 떠올렸고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로 된 책들도 눈에 들어왔다. 민지는 금박이 있는 가죽 제본의 책 하나를 꺼내 펼쳤다. 낡은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하게 잘 보였다. 18세기에 인쇄된 고서였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그 방에 머물며 책을 들춰보고 할머니가 이 방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상상했다. 이건 단순한 책들의 모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였고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열쇠였다. 할머니는 이 서재를 오직 민지를 위해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 민지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집 안을 더 살펴보았다. 지하실도 있었다. 오래된 집에서 보기 드물게 건조하고 넓은 공간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그녀는 구석에서 낡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천을 걷자 묵직한 철제 금고가 나타났다. 커다란 회전식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민지는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도 알 수 없었다. 안에 뭐가 있을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할머니는 손주와 증손주들의 생일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셨다. 민지는 자신의 생일 날짜를 입력해 보았다. 딸깍. 자물쇠가 풀렸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편지, 사진, 서류, 그리고 여러 개의 수첩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다. 민지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안에는 그녀의 삶을 바꿀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를 통해 민지는 자신이 단순한 손녀가 아닌 정신적 상속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혜린 여사는 왜 아파트를 종현에게 넘겼는지 그 선택의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주었다. 그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지뿐만 아니라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부 책들이 문화적, 금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지와 할머니가 함께한 사진들도 발견되었다. 어린 시절, 따뜻함과 신뢰, 사랑이 담긴 추억의 장면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민지는 오랜만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억울함이 아닌 깨달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민지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오래된 책 냄새, 할머니의 채취가 섞인 듯한 향이 코끝을 찔렀다.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익숙한 필체였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단정한 글씨. 민지는 그 글씨를 기억했다. 할머니가 그녀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때 줄이 쳐진 공책에 써주던 그 글씨 그대로였다. 안녕 민지야. 나의 소중한 손녀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겠지. 너는 아마도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왜 종현이는 큰 아파트를 받고 너는 시골의 낡은 집만 받았을까? 민지는 전기가 흐르는 듯 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듯했다. 민지의 억울함과 실망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한 글자, 한 문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숨을 참으며 편지를 읽었다. 믿어주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너희 둘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할지를 오래도록 생각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지. 공정함이란 건 상대적인 것이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기억과 역사, 그리고 뿌리와의 연결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종현이 늘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적었다. 도시의 아파트는 그에게 필요한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었다. 물론 그는 그 집을 곧 팔아버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그의 길이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단다. 민지야, 편지는 계속되었다. 넌 언제나 자연과 땅, 그리고 과거와 가까운 아이였어.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 너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지. 나는 너 안에서 어떤 불꽃을 보았단다. 우리 가족의 뿌리를 지키고 이어갈 수 있는 진심 어린 애정이 있었어. 민지는 목이 메어 삼켰다. 그녀는 그날들을 기억했다.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 앉은 할머니가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밤들. 낡은 책에서 나는 먼지 냄새, 책장이 넘어가는 사각거림, 그리고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자래촌의 그 집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상징이며 뿌리라고. 그 벽 속에는 조상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고 삶과 죽음, 사랑과 고통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고. 네가 발견한 서재는 내 자랑이자 내 아픔이기도 하단다. 혜린 여사는 그렇게 적었다. 나는 평생 그 책들을 모았고 소중히 간직했지. 언젠가 그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사람의 손에 닿기를 꿈꿨어. 나는 알아. 네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는 책의 영혼을 느낄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다음 편지에는 책의 가치에 대한 증빙 문서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오래된 도서 목록, 전문가의 감정서, 유명한 수집가나 역사학자의 편지까지. 할머니는 책들의 평가와 판매와 관련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음을 경고했고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문서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속에는 오래전 매매 계약서, 기증서, 유언장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한 문서에는 서재에 있는 일부 책들이 혁명 전부터 이 땅을 소유했던 귀족 가문에 속해 있었던 것이라 명시되어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에서는 몇몇 책들이 황제 알렉산드르 2세로부터 직접 기증받은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금씩 민지는 자신이 받은 유산의 규모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고서의 모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청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고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인 것은 사진들이었다. 낡은 앨범 안에는 어린 민지와 혜린 여사가 함께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숲속을 산책하며 버섯과 산딸기를 줍던 모습, 강가에서 함께 낚시하던 모습, 부엌에서 파이를 굽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순간들. 한 사진에서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민지가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 동화를 듣고 있었다. 민지의 눈에는 순수한 감탄과 사랑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자애와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지의 감정은 터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뜨겁고 풍성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자신을 믿고 사랑한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 민지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남긴 것은 단지 집과 서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지혜였고 믿음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으로 가는 열쇠였고 그녀의 영혼을 여는 문이었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운명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자리는 여기, 이 오래된 집과 고요한 마을 속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녀는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해질 것이다. 민지는 굳게 결심했다. 그 집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그 생각은 뿌리처럼 그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두려움과 의심을 밀어내며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자래촌에 남기로 했다. 오래된 벽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집의 옛 영광을 되살릴 것이다. 그것은 돈 때문도 오빠에게 복수하려는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 오래된 사진 속 순수했던 소녀를 위해서였다. 민지는 가장 먼저 보건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전해지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 집 옆에 사는 노파 아갑순 씨는 옆 마을의 장인 이만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손이 황금이야. 옛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 그녀는 이만을 그렇게 칭찬했다. 이만은 말수가 적었지만 일은 확실했다. 집을 둘러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은 많지만 이 집은 튼튼해. 아직 오래 갈 수 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격과 기간을 정했고 이만은 일주일 뒤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단계는 서재의 가치를 정밀히 평가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자신 혼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몇몇 곳서 전문점들을 찾았고 그중 몇 곳의 귀중한 책들의 사진을 보냈다.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도착했다. 한 전문점에서 매우 흥미롭다는 답변과 함께 현장 감정을 위해 전문가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틀 뒤 전문가가 도착했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고 그는 자신을 경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재를 꼼꼼히 살펴보며 책을 넘겨보고 메모를 하고 책장의 구조까지 자세히 살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경수가 눈을 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긴 진짜 보물창고네요. 일부 책들은 진짜 희귀본이에요. 민지는 속으로 숨을 삼켰다. 예를 들어 이 책. 경수는 금박이 있는 가죽 제본의 고서를 가리켰다. 이런 상태의 책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럼 이 책 하나는 얼마쯤 할 수 있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수도의 삼룸 아파트보다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민지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민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고작 한 권이 이런데 서재에는 몇백 권이 더 있었다. 그 유산의 가치를 실감한 민지의 가슴엔 전율과 감격이 밀려들었다. 경수는 책의 감정과 판매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매와 개인 수집가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일부 희귀본은 큰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민지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고 당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서재를 전부 팔아버려야 할까? 아니면 조금씩? 아니면 이 집 안에 작은 박물관을 만드는 건 어떨까? 그날 저녁 민지는 할머니의 편지에서 언급되었던 인물, 할머니의 친구 아들의 연락처를 찾기로 결심했다.
수첩은 금고 안에서 발견했던 그 오래된 노트였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지냐? 네가 그렇게 컸구나. 너 어릴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혜린 여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그는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라고 했고 혜린 여사에 대한 애정, 어린 기억들을 들려주었다. 나는 늘 느꼈단다. 저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게 숨어 있다고. 네 할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어. 항상 말씀하셨지.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민지는 삼촌에게 서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견한 편지들, 복원 계획,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까지.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가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요즘은 멀리 살고 있지만 조언은 언제든 해줄 수 있어. 필요한 서류나 관계자 연결도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해. 그 말에 민지는 마음 깊이 안도했다. 자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여정에 함께할 동지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오빠 종현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지야, 잘 지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내, 종현. 너는? 나도, 그냥 그래.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저기, 우리 그때 유산 문제로 괜히 다툰 것 같아서 말인데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해서.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슨 말이야? 그런데 네가 받은 집하고 내가 받은 아파트 바꾸면 어때? 너도 도시에서 살고 싶잖아. 여긴 시골이고 불편하잖아. 민지는 말없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종현아.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종현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하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무너질 집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그 집엔 아주 귀중한 무언가가 있어.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종현은 그런 대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다. 그래, 네 마음이지. 결국 그는 투덜거리듯 말했다. 나중에 후회해도 난 말렸다. 후회 안 해.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오르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민지는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유, 자신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 이상 외롭지도 버려졌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존재였다. 이 집의 주인이었고 이 유산의 주인이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었다. 민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할머니 혜린 여사의 미소가 떠오르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 미소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벽난로 옆에 있는 오래된 책 하나를 들고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그녀는 과거의 세계, 가족의 세계,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그 세계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역사, 문학,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솟구쳤다. 민지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남긴 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민지는 그 열쇠를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래촌에 남을 것이다. 집을 복원하고 서재를 정리하고 가족의 역사를 파헤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 옳았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가슴으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책을 덮고 조명을 끄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빠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할머니를 보았다. 따뜻한 미소를 띠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너를 믿었단다, 민지야. 넌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민지는 믿었다. 자신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가볍고 맑은 기분으로 눈을 떴다. 집 밖으로 나가 시원한 시골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고 새들은 명랑하게 노래했다. 세상은 다시 태어난 듯 아름다워 보였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